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한 기자 CBS 이종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시 라이브가 아닌 심야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녹화를 잘 안 하는데요. 이번에 심야 최강 시사 토크쇼 조금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앞으로 향후 더 좋은 시간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 봐도 사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10월 16일입니다. 정확히는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강화, 인천 강화 이렇게 네 곳에서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남의 혈투죠. 조국 혁신당이 이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곡성군수 선거에 이른바 몰빵, 올인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8월 29일, 30일 조국 혁신당이 영광에서 워크숍을 열었어요. 제가 정당 웬만한 중앙 정당에서 이렇게 지방 그러니까 대전 이남에서 워크숍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그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의 그 전초전, 이제 단초를 끼우려고 빌드업을 한 건데요. 현장에서 이제 뭐 조국 대표와 제가 직접 영광굴비 만찬 식사도 하고 조국 혁신당 전원이 다 출동했어요. 12명 의원들과 이제 스킨십도 하고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광군수 선거가 단순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개 군수, 그러니까 군수 자리가 뭐 별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총선이나 대선, 무슨 서울시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당 지도부가 군수까지 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대표 그리고 전 의원들이 총출동했는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내려왔어요. 목요일, 금요일인데 목금 동안에 목요일 날은 조국 혁신당의 영광에 머물렀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곡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역시 인천에서 목금 이틀간 워크숍을 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워크숍 끝나자마자 영광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이게 이미 해석의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혈투, 진보 정당 내의 진검승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진검승부는 어떤 의미와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질문하는 기자가 한번 속속들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결론부터 몇 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이게 묘미죠. 그 군수 선거 있잖아요. 영광 군수 선거가 그냥 군수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뭐냐면 향후 2027년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자면 이 일개 군수 선거가 향후 대선판까지 흔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그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 가서도 조국 혁신당 분들이 다 비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도 제가 워크숍 취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지역 정치와 뭐 중앙 정치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그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지금 현재 구청장이죠, 당선됐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구청장 선거가 무슨 당 지도부 김기현 당시 대표,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달려들 선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김태우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복권 시켜갖고 내보냈죠. 3개월 만에. 그런 바람에 그 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가 됐어요. 그리고 완패했죠, 여당이. 사실상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구청장이나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 봤을 때 이게 서울시장 무슨 인천시장 이런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선거도 큰 선거에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작지만 작지 않은 선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트로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게 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선 판도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죠. 제가 이제 이 워크샵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대전 이남에서 그 중앙정당이 워크샵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원래 의원들이 개원하고 이제 워크샵을 해요. 의원들끼리도 이제 친목도 다지고 기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목금에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 세 당이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개혁신당은 지난 6월 달에 했고요. 근데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둘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했거든요. 인천 모처에서. 같은 장소는 아니고 가까워요. 근데 조국혁신당만 영광으로 내려갔어요. 영광. 버스로 4시간 걸립니다. 왕복. 예. 기자들 13명, 14명 왔고 진짜 찐 기자죠. 제가 또 그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튼 영광까지 갔다 왔고 그 영광에서 사실상 재보궐선거의 어떤 전초전 그 현장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사실 제가 조국 대표랑은 막 그렇게 엄청 그 친분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취재도 했고 했는데 제가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질문한 기자 모두 까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국 사태 때는 제가 또 비판적인 기사 쓰고 했어요. 예. 아니 물론 잘못에 비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훨씬 더 엉망진창이라 생각해서 최상병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죠. 그러나 조국 대표에게도 그닥 제가 호의적이지 않았다. 질문한 기자는 모두 깍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친분이 막 깊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조국 대표의 진면모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본 것도 있고 이제 취재 기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인사이트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결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예전에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포효하는 그리고 이제 고생 뭐 속칭 말해서 여의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거듭난 거 아니냐. 이제 각성의 시기 뭐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운 좋게 만찬 이제 워크숍 가면 기자들과 만찬 자리가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이제 사실은 뭐 12명의 의원과 기자 한 13명 갔으니까 1대1 함수. 거의 기자와 의원수가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가 밀도 높은 스킨십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이제 기자로서 뭐 저희가 뭐 전략가장 조언도 쪼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 선거는 어떻게 홍보 운동을 해야 될까?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좀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 저희가 돈 받고 하거나 뭐 기사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관계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 그리고 그 물어본다고 다 맞지 않습니다. 조언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매우 가까워졌다. 그리고 저녁 자리에서 제가 운 좋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바로 맞은편에 앉아요. 맞은편에 이렇게. 예. 제 앞에 조국 대표.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질문하는 기자가 가서 맞은편에서 조국 대표와 이른바 이제 만찬의 식사를 같이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영광물기 곡성 매운 식당에 곡성 매운 맞죠? 네, 여기가 그 영광굴비라는 이제 한정식 집이거든요. 이 영상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한 거예요. 혹시 안 믿을 분이 있어서 제가 방금 얼굴까지 찍었잖아요. 조국 대표님 앞에 계시고 제가 이 앞에 있었다.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 만찬에서 심도 높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옆에는 다 기자예요. 예, 출입 기자들. 예,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액수는 말씀 못 드리고 조국혁신당 만찬 있죠. 다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다 저희 돈. 예, 이거 의심하시면 안 돼요. 기자들이 진짜 엠빵으로 저희 실비냈어요. 예, 그래서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 밥 먹었다. 예, 조국혁신당 정말 깨끗한 정당입니다. 깨끗한 정당이고, 예, 그 무슨 숙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실비 처리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90년대 뭐 이런데 과거에는 정당이 좀 페이버를 주기도 했거든요. 좀 싸게 해주고 단체로 가니까. 근데 저희는 1원 한 푼도 없이 다 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맛은 진짜 있었고, 자 본론 저기서 가면 나온 내용이 뭐였냐 이건데 이 만찬 자리 이전에 그러니까 29일 목요일 날 저희가 낮에 한 11시 50분쯤에 영광에 도착한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해서 조국 대표도 그쯤 와서 영광읍에 있는 터미널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바로 워크숍을 오후 4시인가
숙소로 이동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조국 대표가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질의응답을 받았고 기자단과 제가 그중에 질문 한번 했거든요. 네, 일단 들어보시고 오시죠. 자, 이 질의응답 이 영상이 좀 안 좋. 제가 들고 있다가 점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자, CBS 이종주입니다. 보시죠. 아이고 거꾸로. 대표님 CBS 이종주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한 정당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총선 때는 사실은 좀 롤 부담이 서로 역할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현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진보 진영이 분열되면 균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금 좀 화합을 할 그 시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화면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있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께 하신 말씀. 네, 잘 안 들리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출입 기자인데 여기 가서 이제 질문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기자니까 소위 말해서 제 영상과 제 이 목소리 인서트를 따려고 이제 한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뭐 말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들면 소위 말해서 너무 유튜버 같잖아요, 여러분. 질문하고 나서 기자가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래서 저거를 목소리만 넣겠다 해서 화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질문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제가 물어본 건 딱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영광군수를 놓고 여러분, 영광군수를 놓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영광군수는 역대 한나라당 계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계열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호남이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과거에 늘 민주당 내지는 무소속 내지는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 소속 내지는 이제 이번에 조국혁신당 뭐 요렇게 이제 당선이 보통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 때는 여러분 지민비조라고 하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렇게 롤 부담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충돌하지 않았죠. 지역구끼리 충돌하면 소위 서울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표가 그 2016년 총선 때 서울에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진영이 갈라져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이긴 거 아니냐. 이게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가장 염려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깼을 때 진보진영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anyway, 그 당의 사정이니까. 정치판은 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자 구도에서는 보수가 깨지냐 진보가 깨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진영 논리로 보면. 근데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여의도 선거판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냉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천 파동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굉장히 2월 말에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지지율을 보세요. 혹시 민주당 지지자들 기분 나쁘신데 저한테 이런 거 비판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실제로 2월 말에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출국시키기 직전까지 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왔습니다. 120석 이하로 내려간다는 설도 있었잖아요. 기사 보세요, 그때. 이게 정무의 파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삽질 사면타 한 번 했죠. 황상무 핵칼 테러 발언했는데 안 자르고 버티고 있고 이종섭 전 장관 최상병 문제 때문에 도피 의혹 있는데 출국시키고 그리고 대파 이거 한 달에 뭐 얼마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슈퍼 가서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사면타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 와중에 조국 대표가 또 나타난 거야. 1월에 이제 만들었지만.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진 이순신처럼 진보 진영의 투표율을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여의도의 정설이고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진보 진영의 180석이 나온 겁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이걸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부정하시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그거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아무튼 그게 이제 중론이고 통설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지는 뭐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지민 비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례랑 민주당이 지역구가 안 겹치잖아요.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에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의원을 찍었던 거죠. 지민 비조. 여기서 어떻게 됐냐? 근데 지역구 재보궐선거가 여러분 비례가 없습니다. 비례가 없어요. 그리고 비례가 설사 있더라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계속 더부살이 아니 정당이 결국은 지역구 후보를 내야 정당이지 언제까지 사이드로 피해갈 거냐고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보를 해줬다 했지만 그 양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내가 죽냐 너가 죽냐 내가 되냐 네가 되냐 이 첫 격돌이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곡성 군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영광이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지역구에서 첫 승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고 답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게 뭐였냐면 그래서 박지원 의원 있죠 호남에 예, 지금 5선인가? 예, 4선인가? 예, 선수로는 DJ 때 이제 비서실장도 하셨던 분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여기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선거위원회 총 책임을 맡았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며칠 전에.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합해야 된다. 벌써부터 진보 진영이 분열하면 안 된다. 조국 혁신당 너 후보 내지 마. 뭐 이 말이거든요. 일종의. 또는 호남 유권자를 위해서 이러다가 우리 또 윤석열 정권에 정권 뺏겨요. 여러분. 대선에 집니다. 조국 혁신당 여러분이 밟아줘야 돼요.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질문이 이거였어요. 조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거는 경쟁과 화합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후생을 늘려야 된다. 이를테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거 자동차 산업만 봐도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막 지금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막 독주하면 경쟁력 있겠습니까? 내부에서 현대차, 기아차, 예전에 예를 들면 뭐 대우차 이렇게 내부 경쟁을 통해서 전체 품질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게 수출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수출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정책적으로도 맞죠. 그래서 조국 대표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그 경쟁을 통해서 후생을 키우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통해서 더 큰 파이, 더 큰 진보 진영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지난번에는 역할 분담을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역구 먹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내지는 민주연합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니까 그때는 가능한 건데 이번에는 제로섬 게임 이른바 직접적으로 지역구 군수 충돌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견제구가 돌았다. 본인 생각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박지원은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 있고 존경한다. 근데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하고 있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4천만 국민이 투표하면 2천만 보수 대 진보 대 이 양쪽에서 딱 부딪히는 0.74% 윤석열과 이재명 지난번처럼 넥앤넥 상황 뭐 그런 대선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0.74% 차이 나는 와중에 1%만 뺏어가도 민주당이 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게 대선이냐 이거예요. 나름 일리 있어요.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말한 거 봤는데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의 굉장히 현명한 발언입니다. 뭐 어차피 이제 3심 뭐 대법원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나는 위협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가장 1위 후보 아니냐.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중에 경륜도 많고 이재명 대표가 경험도 많은 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선하고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 3년 뒤라고 하면 그 정권 교체 그게 민주당과 조국당의 공동 목표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대선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2026년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대선 바로 1년 전이에요.
2027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각 지역에서 활성화, 유권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래야 활성화되고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참여해야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이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예. 아무튼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게요. 기자로서는 아주 좋은, 괜찮습니다. 쏘쏘. 예. 메이크 센스 돼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받아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됐어요. 제가 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말 중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조국 대표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 의원 중에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뭐 기자가 이제 밥 먹으면 워크숍에 들었던 것도 사실은 뭐 저희 취재의 일환이고 뭐 소개 못할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호남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들이 꽤 된대요. 생각보다 꽤 되는데 조국 대표가 아직은 홀딩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시면 안 된다. 아직은 민주당에 남아 계셔야 된다. 우리 당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그 지금 한 번에 단체로 넘어와서 이 분위기를 분열의 분위기로 갖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조국 혁신당 내부 자료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분위기가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다른 얘기한데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결국은 그 호남 쪽 최고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갔죠. 예. 요거 은근 시그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 거냐, 호남이 전부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이 최고위원 중에 뭐 과반을 차지해야 된다 이 주장이 아니라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거는 그 주장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주장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간에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방법을 민주당은 풀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많잖아요. 수도권 정서와 호남 정서가 어느 정도 부딪히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 지점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얼마나 잘 풀어내냐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근데 정치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예, 그게 뭐 재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17년에 대선에 나왔던 그때 손가락 혁명군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인사이트, 그 정말 반짝반짝 빛나던 그 소위 말해서 결기, 그런 어떤 아이디어, 그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뭐 사법 이런 거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조금 낮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측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거는 저의 어떤 느낌이고 여의도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봐도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영상 그래서 조국 대표는 절대로 민주당 내에서 칼을 들이대지 않더라고요. 이제 기자들이 있으니까 비공개 석상에서조차도 민주당을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으로 어떻게 할지언정 상생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경쟁을 해서 파일을 키워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목적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이거 네 글자. 정권 교체를 꼭 나로 해야 되느냐? 이 조국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고 누구든 간에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조국 대표의 이제 메시지고 또 질문한 기자는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영광 이 풀뿌리게 다 취재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조언을 드리자면 잘하고 계신다. 예, 감각이 있으시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제가 현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이게 영상 한번 보시죠. 이게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은. 물론 길거리의 그 인기가 이 사람의 전체 인기를 반영하진 않아요. 길거리는 길거리예요.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나가면 태극기들 사이에서 와 해서 뽕 맞아서 난리 났었어요. 총선 참패했죠. 예.
그 길거리의 표심이 결국 진짜 표심으로 이어지냐 그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본진인 호남, 전남 지역, 영광에서 인기가 있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영광 터미널 그 바로 터미널 시장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갔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버스 도착하자마자 오후 1시경 영광 터미널 시장이에요. 터미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아 12시 30분이에요. 저희 시계 있네. 그리고 이게 동원한 인력은 아니라는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아니면 동원하면 이게 딱 촉이 오거든요. 제가 그래도 정치부 10년 하면서 여러 군데 가보지 않았습니까? 대구 서문시장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동원한 인력이면 왜냐면 여기서 보면 이 행사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행사라면 이 행사는 성공했는데 영광군청 앞에서는 약간 망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약간 바람잡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군청 앞에서는 약간 막아 떴어요. 예. 동원을 했다면 길거리 유세에서까지 맞뜨게 한다? 그거 합리적이 않습니다. 예. 뭐 몇 명 정도는 동원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대규모 동원은 아니다. 예.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난리 났어. 자, 이날 이제 사고 날까봐 사복 경찰도 이제 많고 이 상인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세요. 군이니까. 예. 제가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고 유튜버들도 몇 분 오셨더라고요. 네. 사진 찍자는 분도 많고. 네. 자 일단 이쪽 보시고 영상은 뭐 거의 끝났어요. 이 정도고 제가 포토제닉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 기자도 찍었던데 자 이게 이 사진입니다. 요거 이게 제가 찍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포토제닉이죠. 네, 장난 아니죠. 이 구도 이 조국 대표의 이 포옹 이 조 대표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무슨 말 하냐면 이쁘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근데 이 이쁘다는 게 잘생겼다 이 소리예요. 그 여성 남성의 뭐 예쁘다 이게 아니라 프리티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잘생겼고 너는 우리 고향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할머님들이 이쁘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조국 대표가 이제 정치인이 됐어요. 이 상방 45도 각도 이렇게 딱 껴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쭈뼛쭈뼛한 사람 많아요. 근데 조 대표님은 덥석 안기더라고요. 사진도 적극적으로 찍어주시고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평가할 뭐 계제가 있겠냐마는 제가 기자로서 봤을 때는 예전에 죄송하지만 황교안 대표보다 100배나 하나요. 100배. 예. 물론 이제 총선도 치르셨고 조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아무튼 정치력으로 선출직이 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 예. 스킨십은 현장에서 웬만한 한 10년 이상 정치한 사람의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사활이가 좋다 그러죠. 예. 그렇게 친근감, 예. 접근성 그게 굉장히 좋더라. 예.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이게 영광 터미널 시장에 제가 식당 이제 이 식당 들어가 사인해주는 식당입니다. 방금 그 터미널을 거쳐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동호회인지 뭐지. 근데 막 사인하려고 책을 들고 오고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예, 여기 식당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아닙니다. 네, 인기 진짜 많았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현장에서는 인기가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영광군청, 그러니까 영광군은 군청 사거리가 메인이거든요. 영광군청으로 이동했어요. 밤이 아니고 저녁 한 6시? 그러니까 퇴근길 인사니까 영광군청 6시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6시에서 7시 사이 그 정도에.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가 군청입니다. 인근 사거리. 여기 이제 파리바게 죄송합니다. 이제 빵집이 있고, 네. 보이시죠? 영광 우체국. 네. 오후 퇴근길이에요.
이 사거리가 여러분 보시기에 작을지 몰라도 영광에서 가장 메인 지역입니다. 이분은 동원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원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분이 여기 와서 선창을 하시는 거예요. 조국 영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진작 배치가 돼야 돼요. 이런 행사하면. 그러니까 제가 조국혁신당에 조금 약간 나중에 볼멘 소리 했어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바람잡이면 미리 세워놔야지. 여기서 쭈뼛쭈뼛하고 있고. 아무튼 저분은 동원한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나중에 나타났어요. 예, 여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들이 다 내려왔어요. 여기 서왕진 의원님 정책위 여기 제일 왼쪽에 이제 계시는 머리가 이제 이분 있죠, 이분. 이 서왕진 의원님이 여기 그 영광 출신입니다. 이분이 영광 출신이에요. 이분의 큰형님이 영광에 사세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 제가 또 풀뿌리까지 다 취재했죠. 뭐 제 깔때기지만 여러분 중앙 기자들 중에 그 서왕진 의원님 형님 아시는 분 저밖에 없을걸요? 제가 판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도. 근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취재는. 여기는 이제 약간 그 영광군청 그 사거리에 바로 앞에 이제 앞전 상황이에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조국 대표님의 인기는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일단 키가 뭐 185에 인물이 훤칠하니까 배가 안 나왔더라고 이분이. 제가 같이 밥도 먹어보고 옆에 앉아봤는데 와 저도 이게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해서 배가 나오시는데 와 자기 관리 끝판왕 대단하십니다. 배가 안 났어요. 정치인에게 배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력보다 배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민주당 장현 후보라고 옆에 보시죠. 아까 살짝 지나갔어요. 제가 이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분은 민주당에 현재 경선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저분이 마지막에 등록을 안 했어요. 장현 후보 교수 출신입니다. 저분이 민주당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제가 물밑에 취재해본 결과. 그래서 조국 대표님의 이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굳이 여기서 같은 자리에 있죠. 제가 기자의 촉으로 봤죠. 왜 같은 자리에서 하지? 불편할 건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경쟁자랑 같은 자리에서 이 옆에서 찰싹 붙어서 피켓 들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라면 여기 건널목을 건널 것 같은데 왜 같은 자리에서 할까요? 왜냐? 탈당하고 입당할 수 있으니까. 며칠 후면 나옵니다, 여러분. 며칠 후면. 제가 한 좀 뭐 너무 사행성인가요? 제가 한 여기 이분 입당한다에 한 5만 원 걸어볼까요, 여러분? 커피 속에 한번 걸어볼까요? 뭐 사행성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너무 사행성이니까 5천 원 걸게요. 이분 들어온다. 뭐 아직 펼쳐지진 않았는데 왜냐면 아까 저분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자 이때 이제 이게 영광에서 인기고 여러분 기사를 하나 보시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영광구 재선거 3인에서 4인 3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사퇴했어요 지금. 이게 8월 31일 조국 대표 이 행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30일이 금요일이거든요. 31일 토요일까지 민주당이 경선 후보를 접수를 받았어요. 후보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경선 이때까지 안 오면 경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4명 원래 4명이 이제 컷오프 당하고 뭐 범죄 이력자 다 컷오프 시켜 4명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게 누구냐? 자, 아까 제가 화면에서 봤던 조국 대표 옆에서 피켓을 들었던 민주당 예비 후보 장현 후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보 빼고 이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 뭐 이름까지는 좀 여러분 뭐 지역 정치니까 잘 아실 필요 없는데 여기 이제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군의원 현재 군의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장세일 이분이 이제 이동권 전 도의원 이게 현 군의원입니다. 장기소 그리고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이 3분. 제가 현지 취재하기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장세일 전 의원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세일 전 도의원. 예. 이분이 현지에서는 제가 또 이제 현지 전화를 돌려봤죠. 전화 돌려보고 뭐 영광은 제 바닥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영광 통신원들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걸로 점쳐진다. 뭐 이렇게 나왔고 자 보시면 한 명이 사퇴했는데 봐봐. 죄송합니다 반말. 봐보세요. 장현 예비후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퇴했다. 예. 이분이 교수 출신으로 뭐 굳이 제가 학벌 비교할 필요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장현 그 예비후보가 고려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예전에 이제 옛날 시대에 사실 스카이 정도 나와서 이제 군수 나가는 게 흔치는 않아요. 여러분 스펙 보시면. 근데 그 후보가 교수 출신인데 여러 번 이제 선거에도 나오셨는데 이번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후보는 다 등록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굳이 조국 대표 옆에서 아까 피켓을 들고 있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죠. 저분은 왜 이렇게 옆에서 갑자기 경쟁자인데 계신가 이런 것 등등등 취재를 해본 결과 저분이 조만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역 제가 취재한 여론의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제가 5천원 걸게요. 저는 된다에. 왜냐하면 제가 촉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보도를 했죠. 자, 딱 떨어집니다. 16 재보궐선거 전략 경선 후보자 모집. 자, 전남 곡성과 영광 두 지역의 경선 후보자. 그러니까 아직 후보자가 압축이 안 됐어요. 이 후보자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네. 내일하고 모레예요. 우리 방송 갈 때. 저는 민주당에서 장현 예비 후보가 탈당하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가르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인물, 구도, 바람. 인물, 구도, 바람. 아시겠죠? 구도는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 내에서 구도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그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3자 구도.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와버리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을 찍으면 민주당하고 표가 갈려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네? 이럴 때는 구도가 불리해요. 그건 맞아요. 수도권의 선거 서울, 경기, 인천 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번에 후보를 안 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광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군수 후보가 찾지를 못했어요. 안 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야. 뭐 조국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굳이 이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구도상 조국혁신당을 찍는다고 해서 야 너 때문에 네가 표 갈라먹어서 우리가 졌잖아. 이런 공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선거인데 누가 되든 간에 A냐 B냐 어차피 큰 위협은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뽑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내 마음에 드냐. 근데 여기서 보면 구도는 괜찮고 이슈는 죄송하지만 지방선거 게다가 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큰 이슈가 이렇게 흔들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뭐 풍력 사업도 문제, 원자력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게 전체 선거를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지역민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이슈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막 최상병 그 의혹 논란된 이종섭 장관 출국시키고 막 대파 갖고 막 들고 싸다 막 이러고 있고 예전에 2010년 때 보면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 막 탈퇴하고 사퇴하고 이런 게 이슈예요. 선거의 전체 판을 흔드는 이슈. 근데 지금 그런 이슈가 있나요? 크지 않아요. 지역에도 그런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남은 건 뭐냐? 인물이에요. 인물. 지역민들 제가 취재해본 결과 대다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조국혁신당 찍어주고 싶은데 인물이 딸린다. 인물이 다 좋은 놈이 나오면 내가 뽑아주겠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 나오신 분들이 인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고향만 영광이고 영광에서 계속 활동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 분 다.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영광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영광 토찬미, 영광에서 도의원, 군의원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쩍쩍쩍쩍 한 20-30년 올라오신 분이고 지역선거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일찍 와봐야 한 2-3년, 5년 전에 오신 분들. 그게 여기서 선거가 하기에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지인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영광에서 태어만 났지. 네가 언제 여기 살았냐.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인물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영광에서 네임드고 왔다 갔다 해서 영광 그 인근에서 이제 호남대 요쪽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호남대인가 그쪽 인근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 장현 후보예요. 그래서 장현 후보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장현 후보가 오면 인물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역 그 정가의 중론이었습니다. 네, 요거까지 제가 한번 나중에 2탄으로 오늘은 일반 이제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진짜 제가 찐 조국혁신당과 정확히 말하면 박지원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이 두 분을 위한 방송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선거 어떻게 치를지 찐으로. 네, 그건 너무 풀뿌리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후보로 한 명 그 예비 후보 조국혁신당으로 나오신다는 분을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터뷰 보시면 알겠는데 이분도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걸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통 지지층인 민주당의 세력들이 제가 후보로서 많은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많이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었는데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탈하고 있다. 민주당 표가 조국혁신당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분이 이제 성함이 오만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번개로 이렇게 해서 섭외해서 했는데 야구 선수 출신. 중학교 때까지 야구하셨더라고. 손이 있다 마요. 예. 제가 현장에서 섭외해서 이제 인터뷰했고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거의 마무리가 가는데 제가 나중에 2탄에서 진짜 영광군수 선거가 10월 16일입니다. 재보궐이. 그래서 아직 한 달하고도 15일이 남았어요. 약 한 13일 남았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까지는 약간 이달 말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에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광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안 다녀와도 제가 천리안으로 다 봐요. 다 보는데 또 진흥명 기자가 또 가서 영상은 또 찍어와야죠. 여러분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다룰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광군수 선거가 왜 일개 군수 선거가 군수 선거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역에서 후보를 내서 만약에 민주당과 격돌하지 않잖아요. 조국 혁신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냉정히 말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정당은 후보를 안 내면 없어져요. 정당의 역할은 선거에서 선출직 후보를 내고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한 심판을 받고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모든 정당의 원칙이에요. 지민 비조가 지난번에 비례로 굉장히 위성정당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먹힌 거지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정당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번에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조국혁신당은 목표가 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만약에 앞으로 지선, 대선, 총선 쭉쭉 남았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살아남으려면 민주당의 위협적인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냐?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지역구도 없고 비례밖에 없는데 지금 저조한 지지율을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이랑 굉장히 냉정합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안고 갈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지난번엔 12석에서 한 10% 나오더니 이번엔 한 2, 3%밖에 안 나오네. 우리가 걷어줄게.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냥 밟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는 냉정하거든요. 네. 밟지 않고 2, 3%짜리 정당을 안고 간 사례 있으면 하나만 내보세요. 하나만.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과거에 국민의당 망한 다음에 대선 후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했죠. 단일화 왜 해줬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왜 해줬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그때 출입했지만 왜? 결과적으로 0.74% 차이 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표차는 0.74였어요. 반대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과 당시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스팅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가 2% 3%라도 위협이 되는 퍼센트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라도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는 네켓넥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한 2, 3%의 초박빙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그 2, 3% 그걸 안 먹으면 지는 거야. 후보 단일 안 하면 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거죠. 그게 단일화를 한 거예요. 만약에 격차가 더 컸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단일화 해줬을 것 같아요? 뭐 네켓넥이 아니고 한 15% 차이 나요. 이재명 후보랑. 근데 안철수 후보는 한 2, 3%야. 해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 해줍니다. 그걸 누가 해줍니까? 해줄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인정을 받고 어차피 이분들도 정치를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이번에 가면 4년 하고 집에 가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합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정치적 욕망에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살아나는 방법은 존재감을 보여줘야 돼요. 존재감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겁을 먹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정말 목적까지 차오르는 그런 존재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사 보여줄게요.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거하고 정리할게요. 앞으로 2탄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조국 혁신당이 후보 냈다고 무슨 영광군수 후보 제복을 냈다고 뭐 민주당 경쟁한다. 뭐 이게 위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시라고. 시그널. 어떤 시그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결정적인 정책적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CBS 가서 광주 저희 CBS랑 조국 대표 인터뷰한 겁니다. 30일 날. 제가 이거 봤는데 저는 한번 조만간 조국 대표를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제가 실시간 심야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과 같은 점은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이제 종식시킨다. 이거고 정권 교체. 다만 사회 경제 정책에서는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현장에서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또 경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조국 혁신당은 종부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 여러분 보셨죠? 요새 간 보고 있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탁탁 던지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고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근데 조국 혁신당은 유지하자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완화 내지는 폐지하자는 쪽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종부세를 유지하든 폐지하든 뭐 그런 어떤 시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니까 원래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르잖아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확연히 입장이 다릅니다. 자,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여기 보면 금투세도 얘기를 해요. 조국 대표가 금투세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데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소수다. 그래서 금투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랑 이제 공방전하고 하면서 금투세 이재명 대표는 그 액수 완화해야 된다.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하자. 완화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예. 지금 입장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국민의힘 있으면 가운데 민주당 있고 왼쪽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위치한 거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게 키포인트 정책이에요. 종부세나 금투세는 여러분의 재산권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제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제도를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영광구수 선거에 갖고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 종부세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재산세는 지역세거든요. 종부세는 거둔 다음에 거둔 돈을 지방으로 뿌려줘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근데 종부세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잖아요. 제가 옳고 그름 말한 거 아니에요. 폐지하잖아요. 지방의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영광의 교부세가 줄어든다니까요. 그럼 대안을 내야 돼요. 아 좋다.
종부세 완화 폐지 오케이. 근데 그 빈 고가는 영광에 줄 그 돈은 너 어디서 마련할래? 라고 조국 대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폐지하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종부세 특집에서 다룰 건데 민주당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폐지하는 거 완화할 수 있어요. 뭐 부당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세수 결손이 엄청나죠. 여기에 대한 결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민주당. 예, 표만 보지 마시고 예, 앞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아니 표심 때문에 2년 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려고 이렇게 한 거 다 알아요. 다 알겠는데 그건 저 다 이해해요. 정치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제가 대책까지 이해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은 민주당이 돼야죠. 이게 만약에 수권 정당을 하고 싶다면 예, 그게 조국 대표가 요구하는 답변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질문하는 기자로서 제가 뭐 조국 대표를 지지해서 막 지지하고 말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저는 기자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질문은 맥을 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 여기서 말하죠. 이런 식으로 강남 지역에서 한강벨트라는 마용성 지역에서도 종부세를 걷는다. 그래서 한 7, 80%에 따라서 이 지방으로 돈이 가는데 이게 없어지는데 유권자들은 모른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하는 말은 종부세를 반드시 유지하고 종부세에서 7, 80%가 지방 교부세로 가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금투세와 종부세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면으로 입장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일개 군수선거가 군수선거에서 그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노선경제도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국 혁신당이 세를 키우고 나중에 많은 득표를 얻게 되잖아요. 민주당과 경쟁을 하게 돼요. 예, 그건 대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진보 진영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안을 그렇게 너무 정파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상승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모든 상품이 스마트폰, 삼성, 뭐 예를 들면 예전에 LG, 애플 여러 회사가 경쟁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소비자들에게 밤낮으로 연구해서 내놓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산업이 성장하고 기술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정치에서는 그게 없어야 됩니까? 더 좋은 정책을 내고 더 고민하고 더 토론하고 더 궁리해서 좋은 답을 내주셔야 돼요. 예. 그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경쟁이 내부 경쟁, 경북, 경남에서 나와줘야 유권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득, 후생이 가장 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질문한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